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비선 조율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이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문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의원님 왜 스튜디오에 안 나오셨어요? 늘 불러주시면 가는데요. 네. 아, 이번 주 전화도 환영합니다. 아닙니다. 꼭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지는데요. 1시간 동안의 자유질의 응답 시간이 예고돼 있는데 화두는 김건희 여사, 또 최상병, 한동훈 특검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보세요? 일단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공식 기자회견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제 화두는 김건희 해병대 네. 등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민생 대책, 또 국정 기존 전환, 네. 또 인사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거부권 행사나 또 시행령 통치에 대한 부분, 예. 또 여러 이 감사원과 선관위, 또 방통위 등에 대한 인사 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도 부디 네. 대통령께서 정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도어 스태핑이나 정기적인 기자회견 상서라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석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질문을 받긴 했지만 2개밖에 받지 않았던, 그래서 변화하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정말 기자회견을 계기로 부디 언론과의 소통이라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미 국회에서 이송이 돼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까요? 일단 수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네. 제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와 전혀 하등의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만 일각에서 이 제한되는 어떤 조건부 수용에 네.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이란 말 자체가 사실상 거부권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대통령께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조건부 수용이란 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조건부 수용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거부할 것이다. 이 국회 민주당에서는 다시 이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 조건부 수용이란 말 자체가 거부권 행사하고요. 네, 그렇죠. 또 조건부 수용이란 말 자체가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상권 분립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그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공식 참모 라인이 아닌 함석등, 임혁배 이 교수들의 그 비공식 라인이 이른바 물밑 조율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 비선 조율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가 다 이 얘기가 맞지 않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비서실에서 이 용산과 민주당이 여러 용산의 비서실, 네. 민주당의 비서실이 협의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뭐 특별히 비선 조율설 이건 뭐 오히려 스스로 좀 너무 이 해당 본인들이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하는 또 뭐 많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저희가 김재원 전 최고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이 비선 논란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의 노림수였다.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인데 일부러 이걸 터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함성득 교수님의 어떤 뭐 인터뷰에 대해 저는 너무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천준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당연히요. 예, 천준희 비서실장이 진행한 것이 뭐 제가 알기로도 최고위원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은 이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신임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예 뭐 없는 사실을 보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당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아마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그 해당 라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해당 뭐 라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신빙성이 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 응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당 소식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와 파트너가 될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뭐 세 분 다 잘 아는 분들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협상의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도 바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도 대통령실과 대등한 관계에서 좀 논의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게 아마 국민적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이 되면 서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예정인데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아직까지도 그 상임위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뺏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뭐 상임위는 18개 상임위 중에 아마 11개 대 7개 이렇게 뭐 배분에 대한 비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아쉬운 게 항상 뭐 운영위는 원내 일당, 법사위는 야당 뭐 이런 정도의 원칙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미리 만들지 않은 것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항상 본인들에게 닥치고 나서 좀 아쉬워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원내 배분에 대한 상임위원장 18개 중에 의석 배분대로 아마 하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아마 국민의힘이 원하는 상임위원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석수대로 한다면은 사실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다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의석수대로 11대 7 정도가 아마 비율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운영위와 법사위가 일정하게 뭐 좀 알짜 상임위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도 명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운영위는 원내 일당, 법사위는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면 아마 국민들께서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법사위는 야당,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정성호, 우원식, 조정식 의원이 어제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국회가 그동안 무력화되어 왔던 또 1년 8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오셨거든요. 네. 삼권 분립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정말 이 여러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의 이 위상을 높이고 또 여러 대한민국의 개혁 입법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 국회의장의 선출을 아마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전반기만큼은 개혁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분 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오는 14일에 석방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요. 정말 예. 최은순 장모에 대한 이 여러 범죄 혐의가 단순히 사문서나 사문서 위조, 행사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예. 사기죄 이상의 처벌들 또 그런 기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검찰이 해당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고요. 예. 또 이렇게 얼마 처벌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 무자비하게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도 아마 국민들께서 더 크게 네. 분노하실 만한 사안이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이 검찰이 갑자기 그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22대 국회 개원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검찰이 뭐 거의 2년 가까이 뭉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해왔다. 예. 라고 표현을 하셨고 윤석열 정부에서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예. 저희가 항상 반문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법무 행정 또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하든지 안 하든지 특검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에 대한 예. 아마 국민적 분노는 윤석열 정권이 책임져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특검하기 전에 명분상 했다 뭐 이런 판단도 있던데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사실상 특검에서 만약 새로운 사실이 많이 더 밝혀진다면 네.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은 네.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일주일간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단식, 또 피습, 네. 또 총선에 연이어서 상당히 이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좀 휴가를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서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조금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는 정말 민생 대책과 국정기조의 변화 여기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관련해서 또 재판도 연기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또 직접 이재명 대표의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 대화와 협치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진심 어린, 또 진정성 어린 네. 아마 이렇게 전화를 주신 만큼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 연임설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아직은 뭐 국회의장 선거에 좀 더 몰입한 상황이고요.
또 5월을 보내고 6월에 있을 여러 원구성 또 예. 국회 개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아직까지는 네. 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아마 종합적 판단을 또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김민전 당선인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함께 묶어서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를 제안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당선인의 뭐 단순한 주장에 대해서 네. 뭐 저희가 뭐 반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뭐 대응할 가치가 뭐 사실 없다. 예. 논의할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역대 대통령을 다 수사하자. 예. 뭐 이런 얘기를 아무 혐의도 없이 뜬금없이 예. 여러 뭐 수사나 입법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로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